소리참을 깨우니 여자만을 끼고 부수려고 흘려오는 또 소리처럼 하구나 해를 지내기 전에 어디야 다른 사람이 마음의 그래도 곰줄이 펴집니다. 애꼬리 성장기는 예로부터 영겁이 있다고 믿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부터 내려온 애꼬리의 오랜 인생입니다. 13년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부터도 신령과 부장님을 위하고 마을 수호신과 애국는 관계하기 위해서 마을 행위와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뒤닦이는 음력 4월 길을 잡은 이사공에 갈 곳이 있다네 숙소집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상당히 지내기 전 먹기로 하는 거리 그러니까 노학생들을 대접하는 음식 준비가 푸짐합니다. 놀이가 잔다 바람 앞에 잡면 뜸은 거지건 말고 너와 나의 사랑만은 변치를 맞았다 어디여차 흑흑된 마당에 일명 흑흑이라고 하는 마당과 이곳이 벌어집니다. 흑흑된 마을에 불을 차려두고 청에는 정화수, 쌀, 그리고 실타래와 촛불이 켜집니다. 쌀은 득주집의 풍년을 기원하고 실타래는 득주집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꽃은 1채부터 7채까지 가락과 진법이 다양합니다. 전쟁놀이를 본딴 3중 3패 진법, 강강솔래를 닮은 1월맞이 등 빨랐다, 느렸다, 감았다, 돌았다, 꽃은 저녁 상당기가 진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악계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흥에 겨워 춤을 추고 한데 어우러집니다. 뒷꽃이 끝난 후 정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조용조용 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 설미당제가 진행됩니다. 상당제에는 상주 내외, 국관, 그리고 헌관 이렇게 4명만이 참석 경건하게 제를 지냅니다. 대상은 상산할미, 상산할아버지, 시신, 그리고 고인 중 마을을 위해 공이 많은 유공자 이렇게 총 4시 치러지며 제의 순서는 소혼, 아혼, 공원, 복숙 등 6여식 제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대로 되게 강구 선생님께서 상당제가 끝나면 건관은 소리를 오릅니다. 소리가 높이 올라가야 마을이 일합니다. 마을의 농악계들은
소화돼 이제는 소머리를 용왕께 바치고 있습니다. 덕고 봉하고 나면 국간과 헌관은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당주집으로 몰래 옮겨놓습니다. 어두워지면 고대장이 용왕께 바칠 소머리 등이 들어있는 쓰레기를 짊어지고 앞장섭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상을 줄 때 바닷가에 대통을 향해 나아갑니다. 온 이어집니다. 세상을 든 그녀자들이 선착장에 도착해서 바다를 바라보고 수모를 교훈하는 보사를 노립니다. 의식이 끝나면 세상에 그려진 괴물 인물을 그려입니다. 노랭이를 짊어진 도대장은 항상 할리께 대수를 용왕께 붙여서 들고 합니다. 도대장을 승부로 긴 방목줄을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이 백가로 나아갑니다. 모든 백사를 보내는 헌시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시가 되면 캄캄한 바다에다 헌시를 합니다. 이때 되면 그때가 결정의 일입니다. 용왕께 소머리를 불끈 말듯 한참 달려고 유고 소머리 괴물들이 들어있는 쓰레기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헌시 끝나고 백제를 모셨던 대통을 불사릅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 사람들과 용왕께들이 침대에 오르며 마지막 한판을 보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일신 백제를 무사히 마쳤기 때문입니다. 용왕의 신령스런 힘을 받아 바다에서는 무사고요. 그 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가득가득 찰 터입니다. 대보리 마을 사람들에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운영을 한번 제시를 하고 이걸 불문을 가져가고 말하자면 천정 명을 따르는 하늘 명으로 생각하고 따르라 이제 이거 그거죠 이제. 당신의 문화요.
한 마을에서 그 마을의 시작과 더불어 전해 내려오고 있는 당산제를 360여 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지내고 있는 곳이 있어서 재미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도를 보시면 되시겠지만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 자리 잡고 있는 대포리입니다. 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의 동남쪽에 자리 잡은 대포리에서 길은 끝나고 그 길은 다시 바다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오늘은 대포리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벌교 고군간의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정표는 동남쪽 대포리 마을로 빠지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발동을 걸고 이제 출항입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하고 여자만 근처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치고 오늘 저녁녘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물이 들면 이렇게 배를 띄우고 또 물이 빠지기 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대포리에서는 아무리 작은 배라도 주로 할 때는 꼭 배 위에서 간단히 고사를 지냅니다. 바다는 이들의 삶을 일구는 논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위경심을 갖고 대해야만 하는 신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난 밤에 마을의 소동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해마다 정초 이맘때쯤이면 소집되는 마을 소동회는 대포리의 1년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 당산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유지들이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17년도 당산제 제만을 위해서 모든 준비와 또 당산 제만일과 당주 및 축간 흥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신 자리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당주 축간 흥관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고가 없는 분으로서 선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가는 일자를 좀 선택해야죠. 여기 일자로 나오는 것을 봐서는 초 아우레 날이 성일이 되고 열 하루 날이 개일이 되고 보름 날이 만일이 돼요. 네?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 사이에서 생기복도기를 길일로 택해 당산 제날을 잡습니다. 올해는 음력 9일이 제날로 잡혔습니다. 제날을 잡은 다음에는 제를 주관할 당주며 축관 헌관을 뽑습니다. 제사를 주관할 당주도 제날인 9일이 부부 모두의 생기복도기래야 하고 또 외가나 친가 처가 모두가 요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금년 당주로는 홍도암 씨와 서상순 부부가 정해졌습니다. 생기가 없네. 당산제 날과 당주 축관 헌관 등이 결정되고 나면은 사흘 전부터 바로 당산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맨 처음 온 마을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새벽 마을 청소가 끝나면은 마을 사람들은 바다 위에 있는 뒷산에 모여 금토를 채취합니다. 금토를 채취하는 일은 마을 사람들 모두 어렸을 때부터 늘 해오던 일입니다. 이렇게 온 마을 사람의 손으로 정성껏 채취된 금토는 약 50cm 정도의 간격으로 마을의 골목골목이며 집 앞마다에 고루 깔립니다. 금토가 깔리고 나면은 이제는 본격적 당산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금토와 마찬가지로 금줄도 일종의 금기 셈입니다. 유고를 당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마을 어귀로 통하는 두 군데 길목에 금줄을 칩니다. 또 마을의 공동 우물에도 금줄을 쳐서 유고를 당한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합니다. 물론 당제를 지낼 당집에도 금줄이 걸립니다. 힘이 좋은 마을의 청년들은 당산제 날 사용할 화목을 마련합니다. 이렇듯 당산제는 마을 사람 모두의 손으로 준비됩니다. 장을 보러 나섰거나 장사를 하러 나선 대포리 마을 아주머니들은 모두 이 첫차를 이용합니다. 버스의 선반과 바닥에는 이분들이 펴지고 어젯밤 마을 모임에서 축관관으로 지명된 박일두 씨도 제수를 사기 위해 장에 나섰습니다. 대보름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보름 대목을 보러 나온 상인들로 벌교장은 어느 때보다도 북적거립니다. 당신과 용왕님에게 바칠 것이기 때문에 제수를 사는 것에도 온 정성을 들입니다. 축관 박일두 씨는 흰 옷에 장갑, 마스크까지 하고 제수를 사러 나섰습니다. 제수를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값을 깎거나 값이 조금 덜한 것은 사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두 부부는 자녀들도 딴 집에 데려다 놓고 오직 당산제 준비만 합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방 안에서 당근 내외는 이틀 동안 집밥 지을 쌀을 고릅니다. 금간쌀이나 조각난쌀, 찹쌀을 골라낸 다음 맑고 반듯한 것으로만 이틀간 모두 8쌍의 밑밥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날부터 당산제 날까지는 12시 통행금지가 지켜집니다. 통행금지 나팔이 울리면 누구도 마을을 다니지 않고 놓아 기르던 개들까지도 모두 묶어놓으려 합니다. 시작된 새벽 1시경 당주는 새우 보따리와 물동이들을 들고 마을 보물로 향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매일 몸을 정갈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주 부부는 겨울 찬 우물물로 온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 지낼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또 가장 정갈하게 목욕한 손으로 집밥을 지을 샘물을 담아서 한 물동이 이고 돌아옵니다. 물론 이 모두가 마을 사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들이었던 마을 어귀에서 들당산굿을 하는 것으로 당산제는 시작됩니다. 대포리에서는 옛날부터 모셔온 12당산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중에서 들당산과 말당산 그리고 큰 당산, 작은 당산 등 5당산만을 모신다고 합니다. 굿이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손을 놓고 당산제에 참가합니다. 당산제는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농한기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바탕의 큰 잔치인 셈이기도 합니다. 들당산이 끝나면 계속해서 길굿을 하면서 날당산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굿은 당산제를 올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3일 밤낮 계속됩니다. 모든 절차가 360여 년 전 그대로입니다. 날당산 앞에서 또 한바탕 신명나게 굿판을 벌여 용왕님을 즐겁게 합니다. 들당산, 날당산까지 끝낸 굿배들은 이제 선창으로 가 용왕님께 먼저 절을 하고 선창굿을 벌입니다. 득주집에서는 굿배들의 음식 준비가 분주합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모두 집안일을 놓고 득주집에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굿배를 잘 먹이는 일은 내가 잘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밤에 득주집에서 또 한 차례 굿을 벌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모두 틀린 가락으로 굿배들은 1채에서 12채까지 굿을 칩니다. 마당에서 굿을 내놓습니다. 득주란 이렇듯 마당이 넓고 요구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혀 굿을 하는 동안 음식 대접을 맡아 합니다. 마침 들당산으로 시작된 굿은 꼬박 하루 동안 계속되다가 밤 12시쯤에야 비로소 그 열기가 식습니다. 굿이 끝나고 다시 마을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된 새벽 1시 당주 부부와 축관, 헌관 이렇게 4명만이 제상을 차려 당산으로 향합니다. 준비한 4개의 제상 중에서 한 상은 지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상은 360여 년간 당산제를 전해 내려오게 하는데 공이 큰 유공자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당집에 모셔놓은 당산 할머니와 당산 할아버지께 상을 올리고 당제를 올립니다. 당제는 모든 의식이 유교식 제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세차, 정묘, 정월, 무인, 사, 구일, 병술, 유학 모든 소원을 소지로 태워 올리는 것으로 제례는 끝납니다. 이 소지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마을이 길하다고 합니다. 여느 제사와는 달리 당산제상에 올랐던 재물들은 나누어 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물을 당집 뒤에 파놓은 웅덩이에 고스란히 바칩니다. 아무런 부정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금욕 생활을 하며 정성을 바쳐 지은 재물을 온전히 당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드린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당산굿 마지막 날, 득주집에서 아침을 먹은 굿배는 마지막 한바탕의 큰 굿을 벌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제 당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마을의 무사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듯 또 하루 굿이 시작될 때 축관과 헌관은 오늘 밤 용왕님께 드릴 헌식을 준비합니다. 헌식에는 소의 머리와 4다리, 꼬리가 받쳐집니다. 이것들은 소 한 마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살이 발라진 소의 뼈들과 또 발라낸 각 부위의 살을 조금씩 떼어서 헌식 끄랭이에 넣으며 소 한 마리를 용왕님께 바칠 준비는 모두 끝납니다. 이제는 모든 집에서 간이수도를 사용하지만 아직도 우리네 마을엔 우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곳은 1년 12달 맑은 생명이 그치지 않고 솟아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동안 다른 집에서 준비된 헌식 끄랭이는 마을 사람들 모르게 당주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끄랭이는 붓패들을 총지휘하는 도포수가 방집 앞에 제통으로 옮깁니다. 당산제와는 달리 헌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가합니다. 이렇게 온 마을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다른 민속놀이처럼 대풀이 당산제도 엄격히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당산제는 계속 지냈고 당산 앞 선착장에서 지내는 제는 하당산제, 즉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입니다. 바다는 이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자연입니다. 이때부터 보성이나 골교 사람들조차 이 곳을 구경하려 몰려들었을 만큼 대풀의 당산곳은 360여 년 그 뿌리가 깊습니다. 밤 12시, 자시가 가까워서야 굿은 끝나고 하당산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례가 끝났습니다. 질상에 올랐던 재물들은 소의 뼈와 고기를 담아두었던 헌식 끄랭이에다 조금씩 더 넣어서 비로소 헌식 모두를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굿을 잠깐 버리고 그 가락이 모두 끝나면은 바로 하직 인사를 합니다. 강제하려 헌식 끄랭이를 맨 도포수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끈에도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의 정성도 묻혀져 있을 것입니다. 헌식하기 전 바다에 휘불을 던져 먼저 용왕을 부릅니다. 그 다음 끄랭이를 던질 듯 말 듯 한참을 머뭇거려 용왕의 관심을 끕니다. 드디어 용왕님께 헌식을 바쳤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있는 이 끄랭이는 그들의 바람대로 내일 물이 들 때면은 먼 바다로 또 내려가겠죠. 건식이 끝나면 제청이었던 추막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산제가 끝나면은 또 내일부터 이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겠죠.